가져와서 깨면 진짜로 돌아다니면서 씨를 다 터뜨렸어. 1km 떨어진 곳에서도 새끼를 낳겠고 옆집에 새끼를 8마리 낳겠고요. 자꾸 손님들 오니까 짖고 조그마한 애들 지나가고 하면은 또 쫓아가서 이렇게 애들 놀래고 밤에도 늦도록 짖어 싸죠. 언제 로드킬 당할지 모르고요. 딸랑이는 진짜 빠른 구조가 필요해요. 또 생명인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솔루션이 시급하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구미의 한 식당.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크기에 흡사 맹수의 코트를 연상케 하는 녀석. 첫 느낌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하이, 거리유지. 얘가 문제견이에요? 아닙니다. 얘는 아기 때 입양했고요. 우리 유기견 돌봐주는 딸랑이라고 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네? 유기견요? 기억은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아마 그 10월 달로 알고 있어요. 목줄이 살을 파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름이 가슴까지 흘러내리는 상황이었어요. 가까이 가면 도망가니까 긴 줄이 그때 그 방울 쪽에 달려 있었어요. 이제 살을 파고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목줄을 뜯어낼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딸랑이가. 여러 곳의 수소문에 보호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지만 돌아온 건 키울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뿐. 이날 이후 마을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답니다. 그 돌봐주는 유기모 때문에 얘가 짖는 걸로 오해를 받아가지고는 좀 시달림을 당하다 보니까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물림 사고가 2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날까봐 이제는 목줄을 치운 거죠. 원래는 안 해놓으셨어요? 원래는 안 해놨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다니다가 그 앙컷들이 이제 시골에는 다 문 열려 있으니까 개방돼 있으니까 뭐 새끼를 가지게 한 부분도 많죠. 뭐 한 1km 떨어진 곳에서도 새끼를 낳겠고 식당 바로 옆집에 아주머니 집에도 새끼를 8마리 낳겠고요. 또 전 면장님 집에도 새끼를 3마리 낳겠고 얘가 그 수컷이다 보니까 아직 중성화 수술이 안 되어 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새끼를 가지게 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피해가 큰 거고요. 마을 주민의 협조를 받아 딸랑이 새끼로 추정되는 녀석들을 만나보기로 한 제작진. 요게 새끼고. 요게 좀 많이 닮았잖아. 요게 많이 닮았어. 약간 짤막한 게 닮았죠. 돌아다니면서 씨를 다 터뜨렸어. 딴 집에 가봐야 아들 개장수한테 가봐야 죽을 거 뻔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산 생명이라고 그냥 그대가 있어.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1살이. 선생님은 중성화 수술 계획 있으세요? 네, 중성화 하긴 해야 돼. 그래갖고 그냥 마당 여기다가 풀어놓고 길을 넣어. 마을을 돌며 만나본 딸랑이의 새끼는 총 9마리. 이외에 입양 보낸 마리수와 방문해보지 못한 집까지 합치면 추정되는 새끼만 약 24마리에 이른답니다.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유기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임시거처라는 식당 마당에서 기다려보는데요. 그런데 그때 마당 뒤편에서 나타난 한 녀석. 좀 전에 봤던 새끼들처럼 다리가 짧은 걸 보니 혹시 네가? 제가 딸랑인 거죠? 네. 딸랑이 입양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요. 아직 그냥 돌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가까이 와서 한 줘보세요. 어렵게 성사된 첫 만남. 딸랑이에게 간식을 주며 천천히 인사를 나눠보기로 하는데요. 간식을 먹긴 하지만
제작진을 향해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딸랑이. 작은 손짓 하나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내가 얘를 만질 수 있었던 게 7개월 걸렸으니까. 아이고, 더 이상은 무리일 것 같은데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못 잡거든. 보호자님이 잡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지실 수는 있어요? 만질 수는 있는데 잡으려고 하는 걸 알아요, 얘가. 딸랑아, 이리 와, 이리 와. 터치는 되는데, 딸랑. 잡으려고 힘만, 안 돼요, 안 돼. 힘만 조금만 가야지도 빠져나가요. 잽싸게 빠져나가. 몇 번 시도해봤어요, 나도. 딸랑이의 안전과 마을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 딸랑아, 자 예쁘다 하자. 딸랑아, 이거 예쁘다 하자, 아가. 응? 우리 딸랑이 예쁘다 할까? 응? 앉아봐봐. 딸랑아, 이리 와. 이리 와, 딸랑이. 엄마잖아, 엄마. 자, 딸랑이 이거 예쁘다 할까? 예쁘다 하자, 아가. 응? 예쁘다. 조심스레 목줄을 채워보려 하지만 눈치 빠른 녀석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남동생하고 합작으로 했는데도 안 됐어요. 몇 번이나 시도. 예, 2사람이 했는데도. 우리 남동생도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또 유인을 하고 동생이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 우리가. 딸랑이 녀석, 어쩌다 이렇게 경계심이 높아진 걸까요? 이웃분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갔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 이후로 이제 지점이 더 심해지고 경계하는 부분도 더 심해졌죠. 119와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총 4번의 구조를 시도했지만 딸랑이가 철창까지 뚫고 나오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는데요. 딸랑.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간식 먹을까? 딸랑이 앉아. 옳지. 자, 강원이. 딸랑이 착해. 착해. 갈까? 딸랑이 갈까? 녀석이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건 길거리를 떠돌던 자신을 구해준 서루씨 가족뿐이랍니다. 잠시 후 도착한 차 한 대를 보며 경계는커녕 꼬리까지 흔들며 마중 나가는 딸랑이. 누굴 이렇게 반기나 했더니 바로 서루씨와 함께 녀석을 구한 남동생이랍니다. 얘가 이제 자기 이제 뭐 그걸 목줄 푸는 건 이제 알고 있는가 봐요. 그래 이제 목줄 푸고 나니까 얘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저를 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제가 보니까 자기를 위안하는 사람은 알아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강원이 산책을 시키러 온다는 남동생 동우 씨. 그때마다 딸랑이도 좋아하는 동우 씨를 잠시 따라 나선다는데요. 하지만 잡히지도 않고 목줄도 거부하니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지는 건 당연지사. 막고 싶어도 방법이 없으니 애가 탈 뿐입니다. 딸랑이가 차를 겁을 안 내고 차도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차 사고도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제가 밤에는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안전하게 좀 케어를 하고 싶죠. 딸랑이 이리 와. 이리 와. 가까 여기 들어가. 딸랑이 여기 들어가. 추워. 추운 밤만큼은 마련해준 임시 거처에서 안전하게 편히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기어이 퇴근하는 서루씨 뒤를 따라 나서는 딸랑이. 언니야 뛰지 마. 언니야 뛰지 마. 놀래라. 응. 이모 안녕히 가세요 하고. 언니 내일 놀러 와요. 에. 매일 밤 지친 하루 끝을 함께 해주는 녀석 덕분에 퇴근길이 외롭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인데요.
자신을 바래다주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갈 딸랑이를 생각하니 괜스레 짠해집니다. 딸랑이 안녕. 집에 가서 자. 집에 가. 잘 놀았죠요. 응? 여기 지금 수초는 사장님이 원래 키우시는 개들이에요? 애견 사업에서 분양을 산 분들이 못 키운다고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키우기 힘들다고 뭐 어디 버릴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데리고 온 거죠. 시추 가족의 막내 7살 누리와 올해로 11살 된 몽돌이, 그리고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14살 몽실이까지. 서로 씨는 집에서도 챙겨야 할 식구가 많습니다. 양냄새를 제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섞어서, 너무 오래 약을 먹다 보니까 이제 약을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얘들이. 얘들아 이리 와. 몽실 맘마. 몽돌이 누리. 자, 먹자. 옳지. 아이고 잘 먹네. 자, 이렇게 한 번 먹여줘야 안심하고 먹어요. 어머님은 원래 강아지 좋아하셨어요? 원래 우리 아까 동생도 보다시피 이 형제들이 다 이 강아지들을 좋아해요. 봤을 때 딸랑이가 생각보다 크기가 크지는 않아요. 안 커요. 예. 입양을 내가 하려고 했었어요. 입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지점 때문에 케어가 안 되고, 그리고 얘가 또 유독 예민하거든요, 누리가. 그래서 이제 얘가 딸랑이하고 같이 키울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이제 걱정인 게 딸랑이죠. 밖에서나 안에서나 딸랑이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딸랑이 많이 짖었죠? 행여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걱정돼 출근과 동시에 CCTV부터 살피는 서루씨. 표정이 꽤 심각한데요. 대체 어젯밤 딸랑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랑이 안녕. 집에 가서 자. 집에 가. 서루씨를 데려다주고 다시 식당 뒷마당에 도착한 딸랑이. 그런데 녀석, 밤이 되니 주변을 더 심하게 경계하며 짖음을 멈추지 않는데요. 지나가는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녀석 때문에 시골 동네의 밤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답니다. 한 번 내가 저녁에 그럴 때 우리 하나만 저 집에 저 식당이 저 이제 볼 일이 있어갖고 살살 지나가서 영화에 알아요. 알고 쫓아 나오면 어두우니까 내 줄도 몰랐지 그래. 요즘 내밀고 막 깜질러 있다. 진짜 별났어요 이게 동네. 자꾸 손님들 오니까 장사집이니까 짖고 또 애들 조그마한 애들 지나가고 하면은 또 쫓아가서 하니까 애들 놀래고 밤에도 늦도록 짖었어야지. 마을 어르신들이 다칠 뻔한 적도 여러 번. 주민들의 스트레스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게다가 애꿎은 강원이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견사, 이 철망이 지금 다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2번 복수했어요. 이 문이 심지어 발로 두 분이 막 너무 심하게 차가지고는 이제 그 이후로 뭐 벽돌 던진 부분, 이제 또 뭐 깨진 화분이 뭐 2번이나 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사나워졌죠, 강훈이도. 주민들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에 매일 아침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서루 씨. 딸랑이 지나가는 사람들 또 치우면 안 되니까 이 밥부터 제일 먼저 해야 돼. 딸랑이 밥부터 제일 먼저 챙겨야 돼. 딸랑이도 이 마음을 알긴 할까요? 주민분들 원성도 좀 많은데 이런
딸랑이를 계속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유가? 이제 저런 개들은 잡혀가면 열흘이 안 되면 내가 안락사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냥 제 하나만큼은 거두고 싶어요. 그리고 1년이 넘도록 정도 들었고. 딸랑! 딸랑! 어? 왜 오늘 딸랑 여기 있네? 빨리 먹어. 수워. 여기. 딸랑이도 더 이상 동네 민폐견이 아닌 한 가정의 반려견으로 행복하게 살 방법은 없는 걸까요? 또 생명인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짖는 부분만 케어가 된다면 입양을 하고 싶어요. 이웃분들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쟤를 어떻게 뭐 잡을 수만 있다면 중성화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딸랑이가 이렇게 케어가 되어서 이번 기회로 마을에서 사랑받는 행복한 강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샘과 동물 구조 전문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딸랑이가 뒤에 숨었습니다. 아, 저희 예. 오는 인기척을 바로 느꼈나 봐요. 네네. 원래 보통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잡히지 않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짖고. 네. 포획 시도를 여기서 하신 거예요? 아, 네. 예, 마취총까지도 뭐 대동하고 했는데도 실패를 했어요. 저희가 좀 한번 그러면 영상도 한번 보고 딸랑이가 어떤 성격 가졌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한번 같이 네네. 앉아서 작전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1년 전 마을에 나타났다는 유기견 딸랑이. 사람들 앞에서 늘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도 강아지를 한 마리 또 식당 입구에 있고 하니까 배가 고파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름을 왜 딸랑이라 했냐면 그 목줄에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그 딸랑이 그 방울조차도 살을 반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살 속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성장기에 채워져 있었고 그때 버려졌든 탈출을 했든 나온 상태에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게 지금 파고 들었던 살을 거고.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또 그것도 걱정이네. 그런 거에 좀 트라우마 생겨서 나중에 목줄하려고 하면 더 싫어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7개월의 노력 끝에 서르시만큼은 녀석을 만질 수 있었지만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을 드러냈던 딸랑이. 예쁘다. 신뢰감은 꽤 있는 상태겠네요, 지금 어머님이랑은? 예, 지금은 터치도 할 수 있고 만질 수는 있어요. 예. 조금 더 어머님이랑 있을 때 안정된 느낌이 들고요. 안 그럴 땐 계속 경계하는 느낌이 더 강하고. 그 두 번 다 119 대원분들도 실패를 했어요. 예. 세 번, 네 번째는 이제 마취총까지도 예, 했는데도 실패를 했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다리가 짧아서 맞추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흉관 같은 데 맞으면 안 되거든요. 보통 엉덩이나 이런 데를 조준을 해서 맞춰야 되는데 워낙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또 죽을 수도 있고 해서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잘해주다 보니까 여기가 내 집이기는 한데 우선 워낙 또 자유로운 생활을 해봤고 잡혀봤던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딸랑이 구조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얘가 잡혔을 때 좀 트라우마를 최대한 적게 겪고 지금 얘가 무엇보다도 어머님한테 의지하고 어느 정도 유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얘를 그 목줄로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공간으로 유도를 해보신 적은 있을까요? 아니요. 저기 식당 안으로 들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식당 안에는 들어와요. 들어와요? 식당 안에 들어온 게 한 2주? 아. 문을 닫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겠는데? 큰 틀을 설치를 한 다음에 어머님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얘가 거기서 반응이 있으면 어머님이 안에서 먹을 거를 좀 주시면서 나중에는 먹을 걸 좀 많이 내려놓고 그 다음에 살짝 나오시면서 문을 닫아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잡힌 줄도 모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딸랑이랑 토비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구조 방법도 그러면 토비 때 했던 방법으로 한번 구조를 좋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짖음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여러 차례. 구조 이후의 상황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바깥 생활을 많이 한 아이들의 특징. 잠을 푹 안 자고요. 항상 경계해요. 그리고 여기 자기 영역이잖아요. 영역 방어 공격성. 여기 식당인데 여기 새로운 분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곳인데 딸랑이 입장에서는 예전에 나를 좀 아프게 하거나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움직이는 물체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얘가. 무조건 처음에는 달려들어요. 심지어 차에도 몇 번 뛰어들다가 사고도 날 뻔했었고 어르신이 넘어질 뻔한 사고도 있었고. 딸랑이가 어디에서 지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강원이? 네. 강원이는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강원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지금 둘 다 수컷이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고 영역에 대한 여기 내 공간이야 라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둘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얘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딸랑이는. 그러다 보니까 강원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딸랑이가 오면서부터 사람들이 강원이한테 해코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마당이 넓은 집을 제가 또 구해서 이사를 할 계획이죠, 지금. 이 물체나 소리에 반응하는 딸랑이 성격상 앞으로 구조가 되더라도 여기에 있으면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근본적인 민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사 가시려고 하는 집 주변이 좀 조용하고 그 주변에 다른 민가나 그런 곳이 크게 없다 그러면 그쪽에서 보호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유기견도 더 이상 생기게 하면 안 되고 딸랑이도 다치면 안 되고 그리고 주민분들도 소음이나 그런 피해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상의 실패는 있을 수 없는 일. 딸랑이의 안전과 마을의 평화를 위해 철저한 계획하에 구조작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진짜 어머님의 역할이 중요하겠는데? 크죠. 외부 경계가 심한 딸랑이의 특성상 서로 씨에게 구조 방법을 알려준 후 나머지 인원은 모두 상황실에서 지켜보기로 결정. 과연 이번 구조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 녀석 꼬리까지 흔들며 오는 걸 보니 확실히 경계심은 없어 보입니다. 우려와 달리 마당에 설치된 포획 트랍까지 별탈 없이 도착. 맛있어가. 아유 맛있어 우리 딸랑이. 간식을 주며 조심스레 포획 틀 안으로 유인해 보는데요. 딸랑이 이리 와. 아유 잘 먹네 우리 딸랑이. 이리 와.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던 그 순간. 아하, 이대로 실패인가요? 사실 토비 또한 포획 틀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정녕 단 한 번의 성공이란 없는 걸까요? 딸랑이 구조 작전도 시간과의 싸움이 될지 지켜보는 가운데. 좋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더 뒤로 더 뒤로. 주춤거리던 모습도 잠시. 의심의 여지 없이 서로 씨를 따라가는 녀석. 네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 수북히 쌓아주세요 바닥에다가. 그리고 천천히 한번 나와보세요. 딸랑이. 아이고 착해라. 저렇게 만지는 것까지 전혀 문제 없어. 딸랑이 자. 맘마 먹자. 이리 와. 맛있네. 딸랑이 좀 더 줄까? 응? 자 괜찮아 딸랑아. 계획대로 문 닫는 과정까지 성공. 오케이, 야 닫았어. 가. 어휴 무서워. 꼬리 봐. 어휴 무서워. 아이고 엄마 밑에 숨어서. 확실히 괜찮... 보호자시네. 괜찮아. 확실히 보호자셔. 딸랑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하는데요.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아 보여요? 아니면 어디서 뼈 같은 걸 좀 많이 주워 먹었다거나. 그래도 관리를 잘해주셔서 되게 건강해 보이네요. 너무 귀엽게 생겼다.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만 엄청 커요. 다리는 짧고요. 무서워. 어머님이 스킨십을 조금 한번 해보실까?
녀석이 조금이나마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천천히 쓰다듬어주며 기다려줍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 스킨십에 대해서 많이 좋아서 제 옆으로 좀 가볼까요? 저희 한번 이렇게 가볼까요? 설쌤과 동물 구조 전문가도 딸랑이와의 거리를 좁혀보는데요. 처음 당해보는 타인의 손길.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 만져본 거 거의 없었지. 응? 어느새 어머님이 그냥 엄마가 됐어. 저희는 이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트라우마 안 생기고. 확실히 처음보단 긴장이 덜한 모습이죠. 딸랑아, 그동안 너무 너는 즐거웠겠지만 그렇게는 건강하고 오래 살기는 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사람 사는 사회라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제. 캔넬로 갈까요 그러면? 네, 우선 캔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주세요.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는데요. 괜찮아요. 긴장을 해서 아까 긴장이 좀 풀린 상태였고. 괜찮아. 옳지. 잘한다. 이쁘다. 귀 들어가자. 오케이. 됐어. 오케이. 조금 줄이고. 그동안 구조했던 아이들이 처음에 다 이런 표정인데 결국에는 나중에 훨씬 더 즐거운 표정들을 보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말로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이제 계속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더 좋아할 거예요. 들어가자. 그냥 들어간다. 그렇지, 들어가자. 그렇지. 옳지. 새 보금자리를 완성할 동안 잠시 따뜻한 곳에 머물기로 한 딸랑이. 담요로 좀 가려줄게요. 딸랑이의 반응이 좋아서 여기 뒤에만 조금 빛 들어올 수 있게. 딸랑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뒤이어 인적 드문 곳에 자리한 서루 씨의 새 집부터 둘러보는데요. 엄청 넓네. 와, 바다 끝내준다. 네, 그리고 조용하고 직접 와보니까 좀 더 마당이 넓었어. 네, 딸랑이한테 여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있을 공간은 많은데 최적의 장소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저는 우선 처음에 얘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 바닥이 모래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시멘트 바닥인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땅 파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쪽이 밑에 바닥도 시멘트고 지붕도 있고 이쪽에서 좀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와도 뭐 눈이 와도 우선은 지붕이 좀 막아줄 거니까 지붕이 있는 쪽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저쪽은 공간이 넓기는 하지만 문이 있으니까 여기도 뭐 오토바이도 오토바이들도 많이 다니죠. 지나다니고 그럴 거라서 최대한 그래도 시각적으로는 가려질 수 있게 저는 이쪽이 나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 짖는 강아지들한테 짖지 않는 교육을 하면 짖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라는 오해인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짖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건데요. 딸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당 앞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영역 방어 공격성과 같은 이런 짖음을 보이고 있는 거였는데, 이 공간을 좀 조용한 데로 바꾸게 되면서 우선은 처음에는 아직 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짖음이 줄어들 거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서 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 자체가 예전에 식당보다 사람이 지나다니다거나 차가 지나다니는 빈도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짖음이 환경 변화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관리를 해줌으로써 저절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으로 제2의 견생을 맞이하는 딸랑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설쌤과 동물 구조 전문가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드디어 딸랑이가 우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오늘 구조부터 이렇게 견사 짓는 것까지 너무 고생해 주신 우리
구조 전문가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새 보금자리도 완성됐으니 주인공이 와야겠죠? 하나, 둘, 셋. 녀석을 생각하며 지은 공간인 만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바로 나오네. 오유. 딸랑아, 이리 와. 딸랑이가 착해 아가. 착해. 착해라. 아, 그렇지. 목말랐지. 얼마나 헥헥거렸는데. 못 듣던 강아지들 짖는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다 다르고 얼마나 어색할까. 강아지들이 불안하면 식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 잘 먹던 것도 지금은 오늘은 저희 없어야지 진짜 배고프면 먹거나 안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도 새 삶을 위한 첫걸음이니까 조금 힘든 거 한번 참아보자. 처음 겪는 환경이 낯설겠지만 딸랑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거쳐야 할 과정이겠죠? 원래 혼자서 식당 앞에 지키고 이러던 아이라서 혼자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와서 이렇게 하루 적응을 하고 내일 또 같이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같이 해볼게요. 네. 혼자 남은 후 이곳저곳 살펴보며 탈출까지 시도하는 딸랑이. 다른 출구를 찾아보지만 이내 실패로 돌아가고 예상대로 편히 잠들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겠지만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녀석이 힘내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른 아침, 딸랑이를 찾은 설쌤과 보호자. 어라? 근데 녀석이 안 보이네요. 잘 있네요. 아하, 어디 갔나 했더니 나와 있었구나. 저희 잠깐만 멈추고 어머님만 한번 가볼까요? 예. 엄마 왔네. 좋아한다. 좋아한다. 꼬리 흔드는 거 봐. 좋아한다. 이리 와. 어떡해. 아유, 좋아해. 저희가 지금 다 들어가면 또 긴장할 것 같거든요. 우리 조금 피해 있고 어머니만 들어가신 상태에서 좀 마음도 풀고 딸랑이도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종일 끼니를 걸은 딸랑이의 밥부터 챙겨주는데요. 아이고 잘 먹어. 원래 얘가 안 먹었잖아요. 어머님의 존재가 딸랑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떨어뜨려주는 존재예요, 지금. 새로운 공간에 혼자 있었다고 어머님 오니까 더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감동이다, 이건. 아 착해. 아이 착해. 여기 있네. 여기 더 먹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몰라요, 이게. 아니면 버려질 생명들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어머님이 그리고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구조하지 않았으면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생명들이 계속해서 태어났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중성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중성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딸랑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기견이 많은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중성화를 계속 추천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게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오히려 더 도시 외곽 지역이다. 네, 이렇게 딸랑이처럼 버려지고 아무 곳에나 가서 이렇게 임신을 시키거나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좀 많은 유기견들을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유기견들을 줄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중성화가 필요하다.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웠어요?
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기를 자기 집으로 조금 안정된 공간으로 인식한 것 같아요. 우리 쉬고 나선 한번 산책줄 연습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옆에 같이 붙어서 온기도 느끼고 그러면서 좀 더 익숙해질 수 있게 그렇게 조금만 있어 볼게요. 자. 매일 밤 신경을 곤두세우며 제대로 된 잠 한 번 자지 못했을 딸랑이. 보호자의 손길 아래 잠든 모습이 모처럼 편해 보입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동물들끼리만 서로 만져줄 때 잠이 온단 말이에요. 엄마랑 자식이 그렇고 사랑하는 뭐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보호자와 반려견도 예외는 아닌가 보네요. 표정만 봐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지는데요. 자, 이제 딸랑이도 잠에서 깼으니 남은 솔루션도 계속 진행해봐야겠죠? 지금 마당이 아무리 넓어도 자유롭게 놀 수는 없으니까 줄을 달고 안전한 공간에서만 한번 조금 줄에 적응하는 교육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성화. 요즘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또 병원에서 수술하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적응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성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딸랑이 엄마 들어갈까? 엄마 왔네. 자, 딸랑이. 우리 뭐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조금 쉬게 해줬으니까 줄에 대해서 적응하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걸 목줄에 한 번만 연결해 주세요. 아이고 잘하네. 오, 딸랑이 잘했어. 네. 이제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딸랑이가 밖으로 나오기 전 탈출 위험이 있는 경로도 완전히 차단해줍니다. 자, 살짝 이걸로 밀어줄게. 이쪽. 가자. 가자. 그렇지, 한번 나가보자. 그렇지. 오케이. 네, 여기가 벌써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가자. 오케이,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얘 다는 대로 우선 쫓아다녀 주세요. 예. 지금 진짜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바깥은 처음 나와 보니까 더 좀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기다려줘야 돼요, 지금은. 안전하게 목줄을 착용한 채로 구석구석 냄새를 맡으며 탐색하는 녀석. 자, 지금도 한번 우리 연습해 볼게요. 이런 느낌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손으로 당기지 마시고 손 딱 이렇게 하고 계시고 다리로 한 2발자국만 저쪽으로 가보세요. 이쪽으로요? 네, 한 발자국 더. 네, 좋아요. 괜찮아요. 싫어해도 이 느낌이 익숙해져야 돼서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만 더. 괜찮아요. 네, 딸려오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살짝. 오케이. 네, 그리고 올 것 같으면 살짝 풀어주는 거야. 네, 풀어줘 보세요 이제. 네, 오케이, 좋아요. 가자. 이런 당기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아보고 산 아이예요. 그래서 이 느낌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를 같이 배워나가야 돼요.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오, 신호가 온다. 신호가 와. 오줌 쌌다. 드디어 오줌 싼다. 많이 쌀 거예요. 그대로 주세요. 어제부터 못 쌌기 때문에 많이 쌀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번 쫓아다녀 볼 거예요. 조금만 더 걸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흙 쪽으로 가면 지금 무조건 앉으려고 할 거거든요. 오케이, 좋아. 제가 좀만 잡아볼게요. 약간 밀당을 잘해야 돼요. 당길 듯 당기지 않아야 돼요. 지금 딱 어떨 때 무냐면 당겨질 때 싫다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방향은 알려줘야 되니까 살짝 당기면서 물려고 할 때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이제 제 당기는 방향으로 좀씩 와요. 아유, 어머님한테 숨는다. 어머님한테 숨는다.
조금 우리 같이 한번 어머님이 저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쭉 가세요. 괜찮아요. 쭉 가세요. 엄마랑 가자. 딸랑. 좋아, 좋아. 잘했어. 좋아요. 가자. 아주 좋아요. 딸랑 가자. 자, 이렇게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한번 더 와볼게요. 가자, 딸랑. 가자, 이리 와. 옳지. 그렇지. 잘했어. 네, 아주 좋아요. 잘했어. 가자. 딸랑, 가자. 이리 와. 그렇지. 그렇지. 엄마랑 가자. 엄마랑 가자. 어머님이 줄 잡으시고 방금 저처럼 부드러운 힘이에요. 이제. 옳지. 딸랑 가자. 옳지. 잘했어. 아, 어머님 감 잘했어. 잡으셨어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연습. 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의 스킨십 칭찬이 우리 딸랑이한테는 되게 진짜 칭찬이 될 거예요. 딸랑이 잘해. 착했어. 네. 어머니 잘하시네. 가자. 옳지. 잘했어. 딸랑아, 이제 보호자님이랑 안전한 산책길만 걷자. 딸랑이 잘했어. 분명히 벌써 어머님한테는 자기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제 반려견으로서의 첫 견생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엄청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또 자는 거 보고 정말 그동안 고생했던 게 오늘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딸랑이와 함께 살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유기견으로서의 삶에서 이제 진짜 좋은 가족이 생기는 반려견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물 같은 나날이 이어지길 기대할게요. 안녕하세요. 딸랑이는 좀 어땠어요? 잘 지내는데 아직까지는 좀 낯설어해요.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답니다. 지금은 좀 어땠어요? 지금은 좋아요. 많이 고쳐졌어요. 쥐즘? 그게 뭔데요? 저번에 뵀던 동생분 와주셨는데 어떤 일로? 딸랑이가 남들 손길을 굉장히 거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중성 수술한다니까 그냥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내가 시선을 끌게. 자, 엄마 보자. 아유, 착해라. 시선을 끌 돌리니까 낫네. 아유, 딸랑이 착하네. 설쌤 말대로 적응 시간을 가진 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던 중성화 수술을 위해 동물병원도 찾았습니다. 괜찮아요. 먼저 건강검진을 통해 길에서 생활하던 녀석의 상태부터 살펴보는데요. 부디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어진 대망의 중성화 수술. 무분별한 번식으로 마을에 큰 고민을 안겨줬었던 딸랑이.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딸랑이 수술은 다 끝났고 수술 전에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상에 문제가 없었는데 다 정상 범위, 흉부, 복부 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수술은 잘 됐고요. 딸랑이 보시겠어요? 건강하다는 말에 한결 가벼워진 마음. 처음 해보는 건강검진과 중성화 수술을 잘 견뎌준 딸랑이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너무 이쁜, 착하고 참 순해요. 잘 키워야죠. 딸랑아,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호자의 사랑 원 없이 듬뿍 받으면서 남은 견생은 행복으로 가득 채워나가렴. 걷는다. 왜 다들 누워 계시는 거예요? 빨리 와. 입양을 하고 싶은데 입양을 해가지고 뭐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런 게